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요, 중반 이후로 밀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고용지표가 강세가 된 후에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 상승으로 마감한 후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강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42%까지 상승하며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0일날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예상은 3.2%에서 3.4%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2%는 전월이고요. 그보다 0.2% 늘어났을 확률을 좀 얻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주거비와 유가 중에서 유가가 있는데, 그 중에 유가는 이제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달보단 다음 달이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되게 중요할 거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50%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한 달 전 73%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연준의 애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의 강세장은 대부분 암묵적인 금리 인하나 1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이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금리가 향후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CEO나 이런 사람들, 투자가들한테 서한을 보내죠. 그 서한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금리나 기대감이 생기기 전에는 제이미 다이먼이 8% 금리까지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작년에 FOMC 설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다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꼭 해야 한다가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그 닐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라든가 미셸 보우먼, 이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닐 카시카리가 이제 이번 주에 닐 카시카리, 미셸 보우먼,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원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총재,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총재가 발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닐 카시카리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분기 때 한 번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셸 보우먼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들이 전부 다 약간 매파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존 윌리엄스가 연준에서 3위의 서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비둘기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혹시나 만약에 매파적으로 기울어 버리면 일단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확률이 높죠. 할 수 있는 날은 이제 6월, 7월. 6월은 거의 힘들고 7월. 그 다음에 9월. 그다음에 12월이거든요. 이제 9월은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6월에 못하면 7월에 꼭 해야 되고, 7월에 못하면 12월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선거 전에는 양당의 이익을 주는 쪽에 어떤 발언을 안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날은 6월, 7월, 12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6월을 못할 걸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7월인데 7월도 좀 어렵다 그러면 12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닐 카시카리 같은 사람은 12월에 한 번 정도, 라팔 보스테가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좀 문제가 되고 온다고 좀 보는데요. 사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발언이 이런 게 있어요. 기요사키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아빠라고 일본의 사람인데요. 이 부자 아빠 저서를 쓰는데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카즈라고 혹시 들어봤는데 화폐의 전쟁을 쓴 사람이세요. 리카즈. 이라는 사람도 금이 5,000불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살려주고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데 시장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는 없는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동결 쪽에 갑자기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제롬 파월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가 1월 달에 트럼프가 민주당에 도움되는 발언을 하면은 뭐 다음에 재신임 안 하겠다, 재임명 안 하겠다 이런 발언 하니까 갑자기 제롬 파월이 마음을 바꿨더니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는 그동안 상승 원동력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금에 대한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이 5,000불까지 가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한 2,600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다우가 0.3% 하이나스 0.03% 하락, 나스닥 0.03% 상승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다우를 보시면은 그냥 행보죠, 행보. 어저께 고용지표가 강세가 돼서 금리나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 불구하고 오른 거 이게 특이한 건데 오늘도 그 옆에서 비석형 캔들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역시 뭐 옆으로 행보하면서 올랐죠. 장중한 때 나스닥은 0.4%까지 갔었어요. 그게 이제 미니 선물에 야간 선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야간 선물 1.4% 올랐는데 4포인트 올랐는데 시장 끝날 때는 거의 강보합으로 끝나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브텍사스 중진류를 한번 보면 86불대 지금 있어요. 86불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유가가 요걸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올랐잖아요. 여긴 다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지난달 이게 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값이 되지만 이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가의 소비자 물가 반영은 이번 3월보다는 4월이 중요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그 B2가 늘어가는데 포모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포모가 뭐냐면 나만 상승장에서 빠질 수 없다. 뭐 이런 심리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벌써 19조 5천억 정도의 B2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19조 7천억대의 그 B2가 있었고 지금 현재 B2가 그때보다 한 2천억대 줄었는데요. 작년 9월이 언제입니까? 작년 9월이 요때예요. 그러니까 B2 뉴스 한참 나오다 주가가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 B2가 또 나오고 있죠. 그게. 그래서 지금 이 B2에 대한 얘기는 항상 보면은 일정 부분이 많이 쌓이면 그 부분을 빼고 다시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B2가 늘었다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결국 매물로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강보합으로 마감하고 코스닥은 급락하고 마감했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컸던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또 샀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부진 그 딸이죠. 이건희 회장의 딸이고 그 딸이 이번에 4,400억 정도를 삼성전자 블록딜을 한다고 합니다. 블록딜을 하면요 나중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블록딜을 맞추려고 주가를 더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상속세 문제로 해서 블록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8만 6천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외국인 230만 주, 기관은 150만 정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 한번 잘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